안녕하십니까. 탈북민들이 자유로운 귀향길을 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우리 왈가왈부의 홍광철입니다. 전번 시간까지 한 2회에 걸쳐서 기시우라는 탈북민 살인범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렸었죠. 그런데 그 방송에 기시우 형제가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요 한 줌도 못하는 바이러스들 법정에서도 실컷 까불어라. 이렇게 달았더라고요, 댓글을. 이럴 때 제가 머리 딱 치거든요. 골 딱 때립니다, 네. 북에서 이런 애들 만났더라면, 저리 죽살터 났죠. 전다에. 하도 대한민국이 좋은 줄 알아야지. 예? 그래서 오늘은 살인범 형제들이 자신들을 도와준 사람들을 어떻게 괴롭혔으며, 살인범들이 활동을 돕고 있는 또 탈북 유튜버들, 그리고 또 종편 방송들이 잘못된 행태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이런 방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전번 시간에 북한에서 살인, 강도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한 기시우 형제들을 데리고 데리러 이 중국에 갔던 이 탈북민에 대한 고소고발로 그 탈북민을 괴롭혔다는 이야기를 해드렸죠. 자신들을 살려준 생명의 은인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 탈북민이. 그런데 그런 탈북민을 고소고발로 괴롭혔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하실 수 있죠. 근데, 그리고 또 기시우도, 간의 형제들도 사람 새끼들인데,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이 생길 겁니다. 근데 사연은 이렇게 된 겁니다. 이 기시우가 다니던 그 교회에, 한 탈북민 여성을 그 교회에서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여성의 남편은 중국 동포였고요. 그래서 중국에 살던 그 여성의 딸이 엄마한테 놀러 왔다가 교회에서 그 살인범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가 2019년 12월이었거든요. 그 딸은 이 기시우 형제들을 만나서 걔들이 꼬임에 빠져가지고 어머니한테 친구 집에 가서 자겠다 이렇게 말하고 짐을 가지고 나와서 살인범과 얘들과 지금 동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 후에 그 어머니는 알게 됐죠. 기시우하고 지금 동거하고 있다는 걸. 그래서 어머니가 막 따라다니면서 욕을 하고 경찰에 고소를 하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탈북민, 기시우를 데려온 그 탈북민, 이 탈북민한테 부탁을 하게 됩니다. 딸을 빼내달라고 저기서. 그러니까 이전부터는 이 탈북민이 그 사연을 알고 있었으니까 걔들한테 다 그렇게 살지 말라 하고 계속 욕을 하고 있던 상태였죠. 그래서 중국 미성년자 기시우 애하고 살던 이 중국 그 미성년자한테 그 어머니 속 태우지 말고 중국으로 돌아가라고 그러면서 비행기 표도 또 사주고 했답니다. 근데 또 그 비행기표 사라고 비행기표 살 돈이 없다고 했다는 거죠. 그렇게 문자가 왔답니다. 그래서 이 탈북민이 그 비행기표 살 돈 뜨고지 보내줬답니다. 근데 그것도 이 기시우하고 둘이서 짜고 벌린 이게 사기극이었다는 거죠. 예? 어쨌든 그 중국 동포 그 미성년자 어머니가 막 경찰에 고소하고 난리를 피우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 중국 동포 그 미성년자는 2020년 1월에 출국하게 됩니다. 예? 출국하면서 이야기했다는 거죠. 예? 살인범 이제 기시우가 자기를 강간했는데 예? 고소는 하지 말라 이랬답니다. 그래서 왜 니 그럼 고소를 해야지 왜 고소 안 하냐 하니까 북한에서 예? 목숨 걸고 넘어왔는데 어떻게 고소를 하냐. 여기 와서 내가 고소하게 되면 걔들이 감옥에 가서 썩어야 되겠는데 예? 너무 불쌍하다. 내가 당한 거 그렇게 생각만 하고 가겠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미성년자가 이제 중국으로 돌아가자 살인범들은 자기를 도와준 은인한테 지금 앙심을 품게 된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고소와 고발을 남발하게 됩니다. 어떻게 고소와 고발을 남발 안 하면, 그 당시에 이 탈북민은 작은 사업체를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고춧가루, 간장 이런 걸 파는 데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수입에다가. 그런데 그 살인범 형제를 거기서 지금 일하게 해준 거죠. 예? 거기다 또 자기가 보증을 썼습니다. 회사에다가.
근데 얘들이 기초생활수급자였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였으니까 기초생활수급도 받고 돈도 받자니까 계좌로 이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현금으로 달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탈북민이 또 자기 그 업체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현금으로 주자 우리가 해서 이 형제 일당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 거죠. 이란 걸 보수를. 근데 이걸 지금 걸고 둔 겁니다. 살인범 형제들이 노동청에 고소했죠. 예? 우리를 일시키고 보수도 안 줬다 이렇게 고소를 한 겁니다. 근데 머리가 안 도는 건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걸 생각 못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탈북민이 노동청으로부터 또 그 조사를 받았죠. 노동청에서 조사를 받고 야단나지 않았습니까? 이건 계좌 이체를 해줬더라면 그 보수를 줬다는 그 거래 내역이 남았겠는데, 예? 그랬는데 이건 현금으로 줬으니까 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할 말이 없었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이 얘네 형제가 무슨 학교에 다녔다, 대안학교에 다녔다는지 그랬다는 것 같습니다. 대안학교에 아마 금종고시다 치를 그랬나? 그 학교에 다니고 있었답니다. 30몇 살인데 34살인가? 그런데 그래서 이 대안학교에 전화를 했다는 거죠. 이 탈북민이. 근데 이 살인범들이 이랬다고 지금 주장하는, 보수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 그 시기가 그 학교를 다니던 시기였으니까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한테 와서. 그때는. 네? 그래서 그 학교에 전화를 해서 그걸 녹음 딴 거죠. 그 애들이 그 당시에 일한 게 아니고 이 학교에서 공부를 했다 하는 걸 녹음 딴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노동청에 제출했죠. 보수 안 준 건 아니다. 내가 보수를 줬다. 얘들이 그 기간에 우리 업체에 와서 일을 했다는 그 기간에는 얘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했다 하고 그 증거 자료로 그걸 제출한 겁니다. 노동청에. 그래서 그 보수는 안 주긴 했죠. 그랬는데 문제는 기초생활수급자한테 계약서도 쓰지 않고, 예?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일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랬으니까 이건 벌금 맞은 겁니다. 그래서 벌금 300만원 냈다 하더라고요. 그건 위법이니까. 그렇게 그 일은 끝났습니다. 그 일이 대체 그렇게 끝나고 마니까 이 또 기현우, 기시우 형제들이 괘씸한 겁니다. 그걸로 좀 꼴 좀 먹이자 했는데 그렇게 끝나고 말았으니까. 그랬으니까 또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거기에 또 고소합니다. 뭐라 고소하냐면 그 업체에서 가짜 고춧가루를 팔고 있다 하고 지금 원산지를 속여서 가짜 고춧가루를 팔고 있다 이렇게 신고를 한 거죠. 그래서 식품의약품 그 안전처에서 이 검열을 내려옵니다. 검열 내려와 보니까 원산지 속인 건 없거든요. 그리고 고춧가루 자체도 가짜 고춧가루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별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번 겪고 나니까 이 탈북민이 약이 오른 거죠. 약이 올라가지고 2020년 2월 25일 날에 페이스북하고 카카오톡 단체방에 기현우, 기시우는 살인자라는 그런 글을 올리게 됩니다. 이 글을 또 누가 봤냐면 이만갑 작가가 보게 되거든요. 그 글을 이만갑 작가가 보게 돼서 이 살인범들이 그 2월 28일 날, 그러니까 25일 날에 그 글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얘들이 2월 28일 날에 그러니까 이제 만나러 갑니다. 거기에 출연하게 된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만나러 갑니다. 작가가 봤으니까 출연 안 시켰죠. 네? 출연 안 시켰습니다. 그 전까지 출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배려 나지 않습니까? 애들이 기현우, 기시우 형제들이 이 살인범들이. 그러니까 고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또 이 탈북민이 29일 날에는 그러니까 25일 날에 올리고 살인범이라는 걸 올리고 28일 날에는 얘들이 출연 못하게 됐었고 29일 날에는 또 얘들이 강간범이라는 이런 미성년자 강간범이라는 글을 또 올립니다. 페북에. 그러니까 살인범들이 그 다음에 약이 오른 거죠. 약이 오르니까 뭐라 하냐면 페이스북에 글을 씁니다. 경고장 하고 이제 화면에 띄울 건데요. 경고장 하고 한밤중에 시체되기 전에 페북에 글을 잘 올려라. 이런 내용이 경고장을 띄웁니다. 한밤중에 시체되기 전에. 예? 자기들이 이미 전에 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글을 쓰는 겁니다.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런 글을 안 씁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죠. 살인범들은. 북에서 살인을 하고 왔던 북에서 살인을 하고 왔던 남에 와서는 깨끗하게 산다는 것.
이거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잘못은 살인, 이런 강간, 이런 범죄는 한 번 범하기 쉽지 범하기 시작하면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글을 경고장을 올리는 거죠. 2020년 3월 22일자로 이 살인범들은 이 탈북민을 사이버상 명예훼손으로 검찰이 고소를 합니다. 경찰에 고소를 하게 되죠. 고소 내용 보게 되면 뭐 이렇습니다. 뭐 무슨 자기 실명과 자신들이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면서 살인자이며 조국을 배신한 배신자라고 썼다는 거. 그리고 또 자신들이 남한행 입국을 허락받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기현우 기시우를 남한으로 데려오기 위해서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승인을 받자게 되면 니들이 북에서 살인을 하고 왔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 그래야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자백하는 동영상을 찍자 해서 찍었고 그 동영상을 근거로 해서 자신들을 협박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그 동영상은 그런 동영상이 아니었습니다. 예? 주머니에 뭐 쥐약을 넣고 다녀서 왜 쥐약을 넣고 다니냐 하니까 잡히면 그 쥐약 먹고 죽자고 넣고 다닌다. 이래서 그게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동영상 찍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 동영상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게 살인을 자백하는 그런 동영상은 아니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미성년자를 강간했다고 SNS에 게시판에 올려서 또 유포시키고 있고, 또 부정수급자, 노숙자라고 자기네를 욕하고 있고, 불명의 사람 3, 내지 5명과 함께 자기네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생명을 위협해 협박했다. 뭐 이렇게. 그리고 또 뭐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했을 경우에는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에 따라서 처벌받겠다는 것을 서약한다. 뭐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도 그새 법은 본 것 같습니다. 형법은. 그래서 살인범들을 이제 도와줬던 이 탈북민은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사 과정에 이 탈북민이 좀 의미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경찰은 이렇게 묻습니다. 절도, 살인, 강도를 한 사실과 관련해서 그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들이 있냐? 이렇게 묻죠. 있을 수 있습니까? 북에서 있은 이야기인데 그 친구들이 말을 듣고 안 겁니다. 그리고 저건 사실이겠구나 하고 판단은 한 거죠, 본인이. 그래서 그 탈북민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당시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담긴 가방을 강도한 후에 그 가방을 중국에 있던 저에게 직접 보여줘서 당시에 찍어둔 사진이 있습니다. 탈북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 수가 상식적으로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 당시에 이 탈북민이 찍었던 그 북한 돈들, 그 사진이거든요. 북한 돈 5,000원짜리들만 29장 정도 됩니다. 그러면 14만 5천원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스마트폰은 강도질에서 빼앗았던 스마트폰. 그 가방 안에 아마 스마트폰하고 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장사꾼 가방 안에. 근데 그 스마트폰은 이 살인범들이 또 중국에 넘어와서 또 무산 앞쪽이니까 하령 쪽이겠죠. 그쪽에서 지금 이렇게 중국집 개인집들을 틀면서 돌아쳤답니다, 또. 그러다가 중국 공안이 추격했고, 예? 그래서 또 그 중국 공안 추격을 벗어나라고 또 올리뛰고 내리뛰고 했겠죠. 예? 그러다 총격전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도 쐈겠죠, 공안이. 범죄자들이 뛰니까. 예, 그러다 나니까 스마트폰은 잊어버렸고, 돈만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탈북민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랬으니까 지금 북에서 보이존을 내가 우리 죽이고 왔다 하는 거는 자랑할 만한 자랑거리였겠죠. 그때는. 그래서 아마 자랑 삼아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이 탈북민한테. 왜 탈북했나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어디서 왔나? 왜 탈북했나?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했겠죠. 자랑 삼아서. 예? 그런데 지금 아니라 하는 거죠. 전번 방송에 달린 댓글들 중에 적국의 군인을 죽였는데 그게 무슨 살인이냐? 우리 남한에서는 영웅이 아니냐? 이런 댓글도 달렸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거는 참 너무 유치하다 할까? 정말 생각이 없는 댓글입니다. 댓글은. 얘들은 기현우 얘네는, 예? 북에서 교화형 오련을 선고받았던 범죄자들이었고,
또 그리고 그 탈북하는 과정에 강도질, 도둑질, 절도 이런 걸로 해서 또 수배를 받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상황을 바꿔서 우리 남한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보석으로 풀려난 징역 5년을 받았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범죄자가 여기서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질하고 하다가 탈남해서 북으로 갔습니다. 북에 가서 그리고 여기서 경찰까지 죽이고 북에 갔습니다. 북에 가서 저 남조선에서 그 경찰을 죽이고 왔습니다. 떳떳하게 방송에 나와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한 국민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걸 그런 현상 보고 북을 뭐라고 말할 겁니까? 이렇게 상황을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그런 일을 겪게 되면 저거는 정말 사람 새끼 아니다 이럴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라는 건데요. 이렇게 남과북이 몇십 년 동안 우리는 지금 정전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정전이라는 건 전쟁을 잠시 그만둔 상태죠. 그렇다면 우리 세대는 뭘 해야 하나? 이 정전 상황을 평화 상황으로 바꾸어서 우리 후대들한테 물려줘야 하는 겁니다. 그런 임무가 우리한테 있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북을 우리 동족이 사는 내 나라를 동족이 사는 내 땅을 적국이라고 운운하시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반도 이건 다 우리나라 아닙니까? 내 나라 내 민족이고요. 고소됐던 이 탈북민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만약에 자기가 게시한 글들이 모두 사실이고 이렇게 해서 명예훼손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건 내가 안다. 알지만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처벌되더라도 고소인들이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당당하게 다니는 걸 그냥 두게 되면 또 다른 피해자들이 생길까봐 나는 이렇게 썼다 하고 경찰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또 뭐라고 묻는지 아십니까? 북한에서 있은 살인이나 절도, 강도 사실에 대해서 게재를 한다고 해서 범죄가 예방되지는 않지 않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또 뭐라고 말하냐면 범죄가 예방되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알리게 되면 모르고 있던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러면 그 기시우 이 형제들을 가까이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하면 또 혹시나 모를 사고에 대해서 또 예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 말이 맞는 거죠. 북한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해서 무마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해줘야 경찰들도 그리고 또 검사들도 알 게 아닙니까?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알게 되고 이 살인범들을 경계할 것이죠. 그러면 있을 수 있는 사고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이 기시우 형제들은 계속해서 고발합니다. 2020년 5월 13일에는 경찰에 협박, 명예훼손을 했다고 또 고소를 하거든요. 또 이게 의미 있는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동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육도사라는 본인에게 그리가 강하니까 제가 대한민국 북을 몰아서 그런 나르다미는 20년 교육도사를 무슨인가를 제가 내란 인사를 그리가 강간했습니다. 이 동영상은 강간범이 그러니까 미성년자 강간 의혹에 대해서 이제 기현우가 미성년자 강간 의혹에 대해서 이 주장한 탈북민이 탈북민에게 답변한다고 올린 동영상 중에서 일부를 자른 겁니다. 이제 동영상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매난 여자를 데려다 강간했겠습니까? 매난이라는 건 북한 사투리거든요. 매난이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가만히 있는 이런 뜻입니다. 매난 사람, 가만히 있는 사람 이런 뜻이죠. 매난 여자, 가만히 있는 여자를 데려다 강간했겠습니까?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간하기는 했는데 가만히 있는 여자를 강간한 게 아니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제 발로 걸어온 여자다.
그리고 또 뭐 합의된 성관계다. 이걸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보면, 말뜻을 보면. 그런데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도 우리 문화에서는 용납이 안 되죠. 내 딸이면 가만두겠습니까? 내 딸들 했다면 그 죽여버리겠습니다. 나는. 나중에 감옥 가더라도. 가만 안 두죠. 그걸 왜 가만둬요, 아버지가. 다 업수이보고 이러는 겁니다. 업수이보고. 그리고 자기 발로 들어온 여성이라고. 제 발로 우리 집에 들어온 여성이면 그러면 내가 강간해도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개 같은 논리인 겁니다. 개 같은 논리. 이런 애들이 종편 방송에 출연하고 유튜브에 출연하고 유튜브에 나 방송을 하고 있고 후원자들한테 후원을 받고 있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란데 지금 현 상황이. 그러니까 약이 안 오르겠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그리고 또 뭐 이럽니다. 북한에 있는 가족들한테 100만 원을 보냈는데 돈을 100만 원을 보냈는데 현재까지도 그 돈을 전달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 돈을 돌려달라. 사기로 또 고소한 거죠. 예? 근데 그 탈북민은 우리가 돈을 받게 되면 브로커들이 송금 브로커가 돈을 받게 되면 중국에 있는 계좌를 이체합니다. 그럼 그 계좌를 이체한 그 거래내역은 남죠. 기현우한테서 받은 거래내역은 남지 않아도. 예? 이 거래내역은 남는 겁니다. 그러다 나니까 그 거래내역을 보여주면서 나는 정확히 중국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정확히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전달했다는 내용을 전화로 다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 돈은 내가 정확히 전달한 겁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이런 송금 브로커를 하면서 송금을 전달하면서 그러면서 돈을 떼먹은 적이 단 한 번은 없습니다. 하고 자기를 통해서 북에 돈을 보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증인으로 내세워서 그 사람들한테서 그런 탄원서나요? 뭐 그런 걸 진술서를 받은 거죠. 그래서 그걸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돈이 북에 보내는 가족들한테, 북에 있는 가족들한테 보내는 돈이 모두 정확히 갔다고 하는데 기혼인의 돈만 안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국에 돈을 보낸 거래 내역이 남아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 그 문제도 무혐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는 또 뭐라 하냐면, 네? 이렇게 탈북민이 협박을 자기 하고 했기 때문에 3개월째 정신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면 또 진단서를 제출하는 거죠. 자, 그런 겁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가죠. 뭐 어쨌다면 그다음에 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하고 그다음에 정신과 다니면서 약을 먹지도 않으면서 정신과를 다니고 정신과에 가서 같은 소리를 하고 진단서를 발급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고소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2020년 9월 14일에도 고소를 하고요. 결국은 성남지청에서 모두 혐의 없음으로 판단돼서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2021년 2월 25일자로 모두 불기소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탈북민 사회나 종편 방송들이 꼭 시정해야 될 또 다른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송에서 다룬 내용들은 탈북 유튜버들이나 종편 방송 그리고 또 제작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탈북 유튜버들도 알고 있고 종편 방송 제작진들도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현우 기슈 형제들은 정윤아나요? 정윤아, 그다음 개성가나, 그다음 김길선, 그다음 또 이순실 이런 유튜버들하고 함께 방송을 하고 있고, 예?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북한에서 있은 일이면 살인 강도, 그리고 절도, 이런 것도 괜찮은 겁니까? 그럼 북한에서 있은 일이면 범죄자가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있은 일도 범죄자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북한 탈주민 보호법에서도 북에서 살인 등 비정치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온 자들은 보호하지 않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지금 오늘까지 세 번째로 방송에서 다루고 있죠. 네? 이 내용들만 들어도 기현우, 기시우 이 형제들이 인성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 인간인 거죠. 인간이 왜 인간입니까? 의리가 있어야 인간인 겁니다. 그리고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리 부러진 노로 한 곳에 모인다. 이런 속담도 있는 거고요. 살인 강도범, 돌도범, 미성년자 강간범 이런 자들하고 함께하는 탈북민들도 결국에는 그 길이, 그들과 함께 가는 길이 자신들을 파멸로 이끄는 길이라는 걸 늘 명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